26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1월 2주 NBA 핫이슈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크리스 폴이 어디로 갈 거냐, 뭐 라존 론도가 어디로 갈 거냐, 뭐 골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팀을 개편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렇죠. 예, 뭐 하지만 저희가 선정한 주제 두 가지. 자, 일단 휴스턴. 예.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단장과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데릴 모리 단장과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모두 다른 팀으로 그렇죠. 가버렸고 이제 라파엘 스톤 부단장이었던 분이 이제 단장으로 승진을 하고 네. 신인 감독으로 이제 스티븐 사일러스 전 코치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단장이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데릴 모리, 마이크 덴토니였는데 이 두 명이 나가면서 근데 선수 구성은 거의 그대로예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휴스턴은 이 멤버로 진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건가? 이 얘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스턴 신인단장 라파엘 스톤 단장이 하든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우승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공식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랄까 약간 좀 그 현실적으로 아 진짜 될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 휴스턴이니까 뭐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미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데릴 모리의 시대 동안 휴스턴이 진짜 큰 성공을 거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한 7, 8년은 제임스 하든이 있던 기간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릴 모리 부임 이후에 13년 동안 휴스턴의 어떤 정규 시즌 승률이 리그 전체 2위입니다. 샌안토니오 다음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휴스턴이 진짜 잘해왔는데 관건은 우승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2018년이었죠. 2018년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맞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제임스 하든이 에이스가 된 뒤로 파이널도 아직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하든을 데리고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건가? 하든이 문제가 아닌 건가? 하든이 문제인가? 아니 모리볼이 문제인가? 그 휴스턴의 스몰볼이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아까웠던 게 크리스 폴이 있었던 2018년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휴스턴이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고, 하지만 크리스 폴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 입으면서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무너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5차전을 잡고 이제 3승 2패가 됐는데 5차전 막판에 크리스 폴이 다쳤고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크리스 폴이 햄스트링을 다치지 않았다면 우승팀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시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 휴스턴의 어떤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쓰라린 어떤 마상을 입고 낙마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서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휴스턴은 이제 사실은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원투 펀치로 가고 있고 현재 감독 단장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원래 했던 농구를 그대로 가겠다예요. 그렇죠.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펠라 트레이드한 센터는 터커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단장이 뭐 이제 하든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휴스턴이 좀 애매한 서부 그냥 중상위권 팀으로 한 4번 시드, 5번 시드 이 정도로 그냥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할 것 같긴 합니다. 정규 리그에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하든의 문제는 뭐냐면 정규 리그에서의 어떤 그 활약은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퍼스트 팀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기본적으로 콜이 소프트콜에서 하드콜로 바뀌었을 때 제임스 하든의 어떤 그 자유투 빙 뜯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력이 좀 달라지는 거. 근데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볼, 모리볼이라고 그러면 하든이 핵심이란 말이죠. 거기서 야투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미치는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휴스턴의 어떤 피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하든의 특색 이 부분을 갖다 일단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고쳐질 것인가 안 고쳐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지금 NBA는 사실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는 운영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다르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NBA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NBA는 트레이닝 캠프가 사실 시즌 개막 한 2, 3주 전에 열려요. 그러니까 선수들 각자 개인 알아서 다 프로니까 어마어마한 연봉 받는 몸 다 만들고 트레이닝 캠프 때 급하게 손발 맞추고 그다음에 시즌 시작한
하면은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또 NBA가 경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휴식일 자체가 뭐 길어야 한 2일, 3일 정도고, 네. 그러니까 시즌 중에 손발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간의 텀이 너무 좁아서 그냥 급하게 계속 경기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NBA에서 정규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컨셉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컨셉트를 잘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경기를 치르면서 그 컨셉트에 맞는 조직력을 잘 구축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휴스턴이 사실은 이때까지 했던 모리볼은 뭐 그들만의 색깔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확률 높은 공격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컨셉트를 잡았고, 그 조직력은 제임스 하든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보면서 이제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네. 다만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이제 이동혁 기자도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때부터는 컨셉트 싸움이 아니라 디테일 싸움이에요. 디테일 그렇죠. 싸움. 매치업 문제라든지 어떤 이 포지션에서의 어떤 약점이 있다. 그럼 요거를 집중 공략하고, 상대 에이스가 좀 이제 좀 수비가 좀 불안하다. 그럼 이쪽으로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해서 그 에이스의 체력을 쫙 빼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심판의 어떤 터프콜, 하드콜, 이게 더해지면서 완전히 다른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휴스턴이 최근 몇 년 동안 밟아온 과정을 보면은 크리스 폴이 있었던 시즌을 제외하면은 정규 시즌의 컨셉트로 어찌저찌 잘 하다가 플레이오프만 되면은 그 어떤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맞대결 양상에서 고전하면서 힘들게 했어요, 경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휴스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컨셉트로 시즌을 그냥 끌고 가고 플레이오프까지 하려는 점.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어떤 그냥 효율 농구만 생각한다는 점. 전 이게 그냥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요.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리그 때는 그런 이제 코어의 어떤 싸움, 그러니까 핵심을 얼마나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 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경기의 어떤 그날 당일의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면, 플레이오프는 약점을 지우는 싸움이거든요. 그쵸. 예, 이제 예. 그 부분에서 휴스턴은 취약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든의 어떤 득점력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여전히. 그렇죠. 예, 예. 플레이오프에서 좀 급감하긴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선수는 웨스트브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이 선수도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약점을 계속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제임스 하든과 웨스트브룩, 특히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폭발력이 있어서는 리그 최상급이거든. 만약에 폭발을 하면 이 선수는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그 지난 플레이오프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고질적인 야투율의 어떤 부족,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 활용해서의 어떤 그런 그 웨스트브룩의 장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플레이오프 때 과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대의 약점 지우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웨스트브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웨스트브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제임스 하든 자체로만 하더라도, 또는 휴스턴과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컨셉트의 어떤 농구를 하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웨스트브룩이 거기에서 뭔가의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기대 이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많으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휴스턴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결국에는 하든을 받쳐주는 이 옵션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2018년에 잘 됐던 건 사실 크리스 폴이 진짜 좋은 경기력을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옵션이 강력하면 충분히 그래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농구인데 그게 좀 약하다 지금 상황. 그래서 그 평균이 좀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휴스턴이라는 팀은 뭐 1라운드 뭐 서부도 이제 굉장히 많은 강팀들이 있는데, 뭐 8강, 4강 이제 파이널을 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강력한 팀을 잡을 수 있지만 약팀에게 덜 밀어 잡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버리지에서는 휴스턴이 우승할 확률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지금 휴스턴이 PJ 터커도 계약이 남아 있고, 이제 로버트 코빙턴도 계약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좀 싸게 잘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한은 일단 지금 컨셉으로 가야 되고, 사실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들을 뭐 그렇게 다르게 트레이드해서 뭔가 다른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너무 친해요. 맞아요. 아마 한 명이라도 트레이드 되면은 아마 그 나머지 한 명도 나도 트레이드 해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냥 지금 가야 돼요. 계속 그냥 win now go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 조금 회의적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휴스턴이 어떤 전력 공항을 하려면 뭐 빅맨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컨셉 때 완전히 배치된 부분이니까 지난 그쵸. 시즌 이제 클린트 카펠라까지 트레이드 같은 시켜버린 상태니까 그래서 센터는 터커다를 만들었으니까 아니라도 그 고만고만한 어떤 슈터들 또는 3&D 요원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승 확률을 높이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신인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번 NBA 신인 드래프트는 약간 흉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론조볼의 동생 라멜라 볼, 라멜라 볼이 굉장히 신인 최대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제임스 와이즈먼이나 뭐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 이런 선수들과 함께 라멜로 볼이 사실상 뭐 탑3 지명이 거론되고 오늘 발표된 ESPN 드래프트 예상 순위에서는 1위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미네소타가 결국에는 라멜로 볼을 뽑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게 그러니까 라멜로 볼의 어떤 뭐 기량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현재 잠재력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자신들이 안 맞더라도 일단 뽑고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라멜로 볼은 진짜 NBA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형이 있으니까 진짜 그냥 제2의 론조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론조볼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예상만큼 어떻게 그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그런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라멜로 볼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선수 신장 2m 1cm, 근데 몸이 좀 말랐어요. 82kg이고 윙스팬 2m 11cm. 뭐 NBA 기준으로는 그냥 평균 정도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컴패리즌,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상 비교 대상이 제이슨 윌리엄스. 예전에 그 이제 화이트 초콜릿 아시죠? 팔꿈치 패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선수 그리고 션 리빙스턴, 론조볼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야와 패스를 주무기로 삼는 어떤 장신 포인트 가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농구 IQ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정통 포인트 가드다. 다만 이거는 사실은 형 론조볼도 되게 비슷했어요. 맞죠. 예, 형 론조볼이 NBA에 와서 어떤 문제를 보여주냐. 일단 점퍼의 어떤 기본 문제. 그리고 2대2 할 때 어떤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서 상대의 어떤 수비를 휘젓는 파괴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경험했는데 라멜로 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라멜로 볼도 그냥 론저볼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약간 다른 게 지금 트렌드가 달라져서인지 이 선수가 형을 봐서인지 그러니까 좀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형이 없었던. 맞습니다. 슈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플로터 지금 어느 정도 익힌 상태고 풀업 점퍼라든가 스텝백 점퍼까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필살기는 아니고 그쵸. 던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그렇죠.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겨우 또 단점을 저희가 또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말랐다 보니까 NBA 왔을 때 이거 NBA도 진짜 피지컬하거든요. 그렇죠. 예, 피지컬 엄청 중요해요. 예. 르브론 제임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키는 크지만, 그러니까 사실 가드들도 진짜 이게 몸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NBA 빅맨들의 스크린을 뚫어서 다니고 그리고 NBA에 막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들이 치고 들어올 때 사이드 스텝을 따라가도 몸으로 버티면서 자기 실린도 유지한 몸으로 버티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너무 말라서 실제로 지난 시즌 호주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이 선수 대학을 안 갔습니다. 호주 리그에서 뛸 때도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수비할 때 내가 어떤 이제 뭐 볼을 가진 선수 안 막더라도 로테이션 수비도 잘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 한 번씩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지 못하면 NBA에서 또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좀 약점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2kg밖에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파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아무리 센스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잘 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잘 컸을 경우에 그러니까 론조볼도 론조볼 같은 경우에도 석점을 장착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역할은 하는 상태인데 에이스 지금 롤을 갖다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시스트 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신장 대비 좋은 이제 그 뭐 스피드가 좋지는 않지만 그런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수비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전히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는 평가를 갖다 못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라멜라 볼도 저는 한계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는 그래서 근데 사실 형 론조볼을 보면은
패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NBA 가드들 중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수준을 보거든요. 특히 이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패스를 쫙쫙 뿌리는 한 템포 빠르게 뿌리는 능력. 사실 이게 또 자이언 윌리엄슨과 시너지가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와 진짜 패스 하나는 타고났구나. 근데 다른 부분에서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2대2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파괴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핸들러로서 비중을 많이 높게 가져가지 못하는 점. 그래서 중간에서 볼 그냥 공유해주는 어떤 볼 흐름을 도와주는 패스 빨리빨리 함으로써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는 점. 사실 라멜로 볼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선수 어떤 플레이 보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인 선수들과 좀 경기를 많이 해서 그럴 때 양민학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어떤 플레이에도 먹히는 거예요. 그 레벨에서. 호주에서도 사실은 뭐 정말 너무 어린 선수지만 워낙 재능 자체가 특출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도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NBA 오면은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뭐 스텝백을 해야지, 플로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거의 웬만해 다 됐던 것들이 NBA 레벨의 어떤 수비를 만났을 때는 그냥 아예 그걸 시도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예, 그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그렇죠. 압박 능력 이거에 시달리면서 론조볼이 그랬거든요. 자꾸 형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선수 진짜 그걸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냥 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의 전철을 보고 진짜 잘 바꿔야 돼요. 네. 예, 진짜 그러니까 잘 바꿔야 돼요. 어떤 벌크업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슈팅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NBA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정통 포인트 가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하는 크리스 폴 같은 경우도 슈팅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존 론도가 막 이렇게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라존 론도 부활했을 때 어떤 그 지점이 기본적으로 점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기에 대한 이제 수비의 어떤 유인 능력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파워를 견뎌야 되고 자기의 공수 밸런스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슈팅 능력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상대를 자신의 공격으로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야 그렇죠. 자신의 효용 가치가 생기면서 메인 볼 핸들로서의 어떤 패싱 능력까지도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루카 돈치치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그런 이제 약점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거를 갖다 메우고 가야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근데 NBA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경쟁력 자체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1신 후 1신 하는 환골탈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NBA도 사실은 어떤 장신 포워드가 되게 주목받고 가드들도 장신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슛이 안 좋은 선수들이 유망주로 데뷔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네. 사실은 지난 시즌 1순위였던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도 슛은 계속 약점으로 지적받았죠. 르브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죠. 르브론도 데뷔 때 그랬고. 그러니까 근데 뭐 자이언 윌리엄슨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물론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슛이 약함에도 되는, 그래도 이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페인트 존에서만큼은 최강자거든요. 그렇죠. 예, 파워. 그 파워와 어떤 자유투 획득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러셀 웨스트브룩 3점 약하다고 하지만 이 선수 미드레인지에서는 어느 정도 슈팅이 되는 데다가 엄청난 스피드로 파고들어서 파울 많이 얻어내요. 이 선수. 그러니까 라멜로 볼처럼 이렇게 슈팅이 안 되는 어떤 가드 유망주는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슛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만약에 슛은 계속 연습해야겠지만 어떤 다른 루트를 발견할 것인가. 진짜 뭐 더마 드로잔이나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어떤 많은 자유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공격 효율을 좀 끌어올리거나, 혹은 진짜 아예 페인트 존을 그냥 집중 공략해버리는, 페인트 존을 스피드로 집중 공략해버리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라멜로 볼도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뭔가 보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냥 키 조금 더 큰 론저볼에 그칠 수 있다. 그 스피드는 제가 볼 때 순간 스피드, 순발력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슈팅은 극적으로 변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니 그렇죠. 파커도 그렇고, 그렇죠. 뭐 르브론 제임스도 그랬고, 뭐 자이언도 이제 점점 교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르고, 만약에 스피드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2대2 어떤 기술을 익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워가 보충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NBA 11월 둘째 주 NBA 하디슈 코너 제임스 하든과 휴스턴 우승 가능성, 그리고 신인 최대어 라멜라 볼의 성장폭과 약점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